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에서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에서 일부를 옮겨봅니다. 나는 캐나다 중서부에 있는 엘버타주의 페이뷰라는 곳에서 살았다. 당시 페이뷰에는 3,000명 정도 살고 가장 가까운 도시는 6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케이블 텔레비전이며 비디오 게임, 인터넷은 당연히 없었다. 그러니 페이뷰에서 재미있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5개월이나 계속되는 겨울이 문제였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40도를 밑돌고 밤에는 훨씬 더 추웠다. 그런 겨울이 찾아오면 세상은 다른 곳이 된다. 12월에는 아침 9시 30분이 되어야 해가 떴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한밤중처럼 어두웠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라 밝지 않았다. 페이뷰에서는 젊은이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여름에도 없고 겨울에는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친구가 소중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했다. 당시 나에게는 크리스라는 친구가 있었다. 크리스는 책을 즐겨 읽는 영리한 친구였다. 특히 나와 크리스는 둘 다 레이 블래드버리, 로버트 하인라인, 아서 클라크 등의 과학소설을 좋아하던 터라 마음이 잘 통했다.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전자장치 꾸러미와 톱니장치, 모터에 관심이 많았다. 크리스는 확실히 공학자의 기질을 타고난 친구였다. 하지만 모든 장점이 가족 문제로 가려졌다. 아버지는 자상하고 어머니는 친절하며 누나들은 똑똑했다. 누나들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크리스는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 때문인지 크리스는 아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아이였지만 항상 환한 표정으로 세상을 원망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크리스에게는 2살 어린 애들하는 사촌이 있었다. 나는 애들을 무척 좋아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기고 영리하기도 했다. 유머 감각도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 누구나 13살 시절 애들을 보면 커서 뭐가 돼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들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낙오자로 변해갔다. 애드가 망가진 이유는 질 나쁜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친구들이 애드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드보다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지도 않았다. 애드와 크리스는 언젠가부터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었다. 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모두 중퇴했다. 대신 새로운 두 친구를 만났다. 두 친구는 페이보다 훨씬 외진 베어 캐니언이라는 곳에서 전학을 왔다. 베어 캐니언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페이비에서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둘은 꽤 괜찮은 친구였다. 야심이 넘치고 솔직하고 믿음직했다. 지적인 데다 유머도 넘쳤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페이비에서 120km쯤 떨어진 그랜드 프레리 리저널 칼리지라는 학교에 입학했다. 한 친구는 내 룸메이트가 되고 또 한 친구는 다른 지역의 대학에 갔다. 그 친구들은 꿈도 크고 목표도 높았다. 내가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은 데는 그 친구들 영향이 꽤 컸다. 대학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비슷한 생각을 지닌 학생들 모임을 찾아내 베어 캐니언 출신 친구와 함께 그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모두 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회 운영에도 참여했다. 무도회 같은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해 학생회 역사상 처음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신문도 발행했다. 하루하루 인생이 더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친구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에게서 친구는 누구인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작가가 살았던 곳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위가 그 어느 곳보다 강한 곳이었고 낮보다는 밤이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긴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혹한의 환경이었을 뿐 아니라 재미를 느끼며 흥미를 붙일 만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도 미래에 대한 도전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또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라는 책을 좋아하고 공학자 기질도 있는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사촌인 에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대학에 진학하였고 이후로 고향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작가가 학교를 중퇴하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크리스나 에드 그리고 다른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새로 전학 온 두 친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꿈도 크고 목표도 높았던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작가가 이 두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가도 대마초에 빠졌든지 아니면 중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과 목표가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작가에게는 이 두 친구가 인생에 있어 큰 은인인 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신앙적인 면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주시라고 구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가 되겠다는 기도에는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할지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과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고백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의 사람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